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는 도급 개념이 완전히 기존 개념하고 이번에 개정된 개념하고 완전히 바뀌었고 기존의 개념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지금 개정 전에 도급 개념은요, 민법에 보시면은 이 도급이라는 게 당사자 일반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 결과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이 대전제가 일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주는 계약을 도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원하청 관계에 이렇게 원청이 이 하청업체의 안전보건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안 한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민법을 들여다니까 이게 도급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도급하고 위임을 크게 나뉘는데 이게 도급이냐? 위임이냐? 이런 문제가 이전부터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됐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냥 위임까지 퉁쳐서 그냥 도급이라는 개념 안에 흡수해서 쓴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게 위임인지 도급인지. 그 대표적인 게 청소경비 업무입니다. 저도 이게 도급인지 위임인지 몰라서 막 찾아보니까 뭐 판례도 거의 없고 뭐 어떤 판례는 위임이다, 도급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이게 뭐 청소경비 업무 이런 게 도급이냐 위임이냐 이런 논쟁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나고 뭐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개정법에서 도급 개념을 아예 그냥 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게 만든 게 뭐냐면 명칭에 관계없이 왜 그러겠습니까? 도급인지 위급인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제조, 건설, 수리, 서비스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다 도급이다 라고 정해버렸습니다. 이 개념은 지금 대한민국 법 중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만 적용되는 도급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엔간한 업무는 맡겼다 하면 이 법대로 해석해버리면 다 도급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의 기존에 뭐 하던 업무들 청소, 경비, 조경, 뭐 단순 수리 업무 다른 업체에 맡겼다? 그러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도급입니다. 그리고 이 도급 개념이 워낙 갑자기 확대가 되니까 지금 뭐 저도 인터넷 이런 데 찾아보니까 이 개념 정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논란이 많은데 뭐 이거는 향후 차차 뭐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올 건데 현재 이 법 문구 그대로 보면 우리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다 도급이다. 그렇게 알고 뭐 사업장을 관리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이 도급 개념이 이제 바뀌니까 기존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비슷한 용어 정의는 했는데 이걸 새롭게 이제 싹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거 다른 업무를 맡기는 사업주는 도급인. 그런데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합니다. 기존에 우리 원청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인. 이건 다른 업무를 맡은 사업주겠죠. 그 기본 뭐 흔히 말해서 하청. 그리고 요게 관계수급인이라고 요게 이제 이번 법에서 이 관계수급인이란 용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청에 재하청 다 포함. 그러니까 법에 지금 보시면 수급인이라는 용어가 있고 관계수급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수급인은 딱 엄밀히 말하면 제1차 하청. 그 관계수급인은 1, 2, 3, 4, 5 하청 밑으로 다 포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를 시공을 주도 총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뭐냐? 우리 뭐 일반 제조업체에서 공사 우리 건물 하나 세워야 되겠다. 발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발주자로 본다는 겁니다. 발주자는 도급인이 아니죠. 그래서 제외시켜 줍니다. 그래서 도급 관계가 아닙니다. 건설 시공사하고. 그래서 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도급 주는 경우에 발주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도급 관계는 일단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그 건설 시공사가 이제 도급인이 됩니다.
도급인이 되고, 내 발주한 사람은 여기 문구 그대로 건설공사 발주자가 됩니다. 이 건설공사는 지금 딱 법에서 요 하나, 다섯 개 법에 따른 공사만 이 건설공사로 인정을 합니다. 도급 개념 자체가 변하면서 도급인이 이제 책임져야 될 범위까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크게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이거 건설공사니까 빼고 일반 제조나 다른 뭐 기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고 그 도급인 근로자하고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작업 장소가 추락, 토사, 붕괴 등 22개 위험 발생 장소인 경우에 한해서 그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시켰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거는 그리고 밑에 잠시 설명드리면 이제 요거는 이렇게 기존에 정해놨는데 저희 노동부 자체 지침으로 도급 중에서 본질적이고 불가분 관계에 있는 사업만 도급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뭐 기계장치 수리나 이런 생산설비, 정비공사 이런 거는 이제 생산에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는 도급으로 인정을 했고 생산 고유사업이 중에서 이제 본질적이 아니고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사업은 도급 관계에서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경비, 조경, 청소, 용역 서비스, 구내식당 이런 거는 이거는 부수적인 사업이니까 도급 관계에서 빼준다. 이게 뭐 법에 따로 정해진 거 아니고 이제 노동부 법 해석을 하는 그 지침상으로 빼줬습니다. 기존 도급 개념은 크게 이제 사업 일부를 도급해주고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22개 위험 발생 장소여야 될 경우에 이제 조치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개정법은 도급인 사업장에 법에 보시면은 이제 법 10조 2항에 보시면 도급인 사업장이라고 이 갈로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만들어 놓고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22개 위험 장소가 있었죠. 그 위험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그러니까 도급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그 22개 장소가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장소가 다 해당됩니다. 그냥 도급인 사업장 안에서 모든 장소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해라. 이전에는 단순 법상으로 뭐 고소작업 때 고소작업 때만 사고 이런 거는 빠지는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협착사고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22개 위험 장소가 해당이 안 된다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22개 위험 장소가 다 빠져버리고 모든 장소로 확대가 됐습니다. 요 도급인의 사업장은 우리 뭐 기존에 그거겠죠. 앞에 보시면 이 조항 중에서 요거 하나 빠지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쉽어요. 지금 개정법에서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요. 이 두 번째입니다. 도급인이 제공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 관리하는 장소. 기본적으로 사업장 바뀝니다. 우리 사업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도급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이게 뭐 형태상으로 보면 수급인이 운영하는 가장 쉬운 예로 이제 사회협력업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협력업체인데 그 업체가 있는 장소가 도급인이 제공 지정한 경우로서 지배 관리하는 장소입니다. 이 개념 저도 모릅니다, 현재. 이게 왜냐면 이거 제공 지정 지배 관리 이게 기존 법에는 거의 없는 용어입니다. 뭐 지배한다 이런 뭐 기업 지배법 이런 데는 뭐 지분으로 따지니까 그거는 쉽죠. 근데 저희도 문의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향후 지침이 따로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지 향후에 계속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사회협력업체 중에서 우리 업체의 그 사회협력업체인데 제가 이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는 가장 쉬운 거는 우리 사업장에 저 따로 공장이 하나 있는데 우리 도급인이 안 쓰고 있어요. 시설하고 장비하고 뭐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다 도급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협력업체가 우리 일할 장소가 없는데 그러니까 너 그거 들어가서 해 이라고 시설 관리 이런 거는 전부 도급인이 다 관리한다 이러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거는 이제 향후에 나와야 되는데, 혹시 그런 형태 유사하게 운영하시는 업체가 있으시면 요거는 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도급인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도급인 사업장 바뀌고요. 그 수급인 사업장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수급인 사업장인데 뭐 건물이 도급인 거라든지 도급인이 임대해 줬다든지 아마 그런 예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뭐 지배 관리하는 거는 뭐 장비 이런 거는 다 도급인이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도급인 사업장하고 똑같게 본다는 겁니다. 위에하고. 그냥 도급인 사업장으로 봐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법적으로는 우리 사업장이 아니지만 요런 형태가 되면은 도급인 사업장하고 똑같은데, 다만 이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 범위를 그 기존에 요 22개 위험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에 적용합니다. 여기 21개 돼 있는데 요거는 뭐 도급 금지 장소라 해가지고 법에서 요번 개정법에서 금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기존에 22개가 거의 이쪽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추락, 붕괴 위험 장소, 화재 폭발 이런 뭐 밀폐 공간 이런 거는 다 그 안전 조치를 도급인이 해 주셔야 됩니다. 요 밖에 있더라도.